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보강 보고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분 B. 자, B라고 언니가 얘기했어요. 정답입니다. 자, B 나온 사람. 자, 지금부터 왜 B가 나오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구하래요. 명제를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발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발레 구하래요. 그런데 발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가정 빼기 결론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여기에서 빼기는 사실 차집합의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명제에서 가정을 봤어. 가정을 봤더니 이렇게 생긴 애네요. 결론을 봤더니 이렇게 생긴 애네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P하고 Q는 명제의 표현이고요. 얘를 집합의 표현으로 바꿔야 돼. 여기 오는 가정 결론은 선생님이 아까 집합교 생략합니다. 얘는 차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쟤를 집합으로 바꾸면 이 스몰 p가 집합에서는 대문자 p가 되는 거예요. 차집합. 자, 여기 보이는 나 q는 집합화 시키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q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차집합은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우리 차집합은 어떻게 바꾸는 거라고 배웠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랬어요. D 교집합 Q의 여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P 교집합 Q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영역이다? 발레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교집합 Q 찾았더니 요 영역이네, 즉 발레를 나타내는 원소 뭐 되겠습니까? B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바로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예.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레에 대해서 웬만큼 아셨을 테니까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논리적 관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관계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왜? 중학교 때부터 연습이 돼 있어서 당연히 알겠지? 라는 마인드로 시작되기 때문에. 자, A하고 B하고 같으면 AC는 BC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논리가 있겠지. 사용된 논리는 뭐다? A와 B가 같다. 자, 이게 뭐예요? A, B가 갑자기 A, C는 B, C로 바뀌었어. 우리 이거 그렇지! 등식의 성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선생님 가끔 웃기라고 등신의 성질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있지? 바로 걔예요. 등식의 성질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 등식의 성질 한번 개념 쫙 불러볼까? 시작! 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 등식의 성질 중에서 여기에 사용된 개념은 뭐야? 등식에서는 양변에 무슨 개념 사용됐어?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저 명제는 참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문제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풀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명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질문 나갑니다. 야,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풀어봐 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 명제를 찬찬히 읽으시고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주겠다. 예, 됐습니다. 자, 이 명제 참이다, 거짓이다. 자, 여기 두 사람. 난 항상 손 안 드는 애들이 제일 궁금해. 자, 저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김우근? 참. 모르겠어요. 자, 이 명제 되게 놀랍게도 참이에요. 신기하지? 어떻게 이래 참이에요? 머리 되게 좋아요, 김우근? 선생님도 사실 이 명제만으로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나도 뭔 소리인지 몰라. 얘가 하는 소리 못 알아먹겠어. 왜 얘가 어려울까?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부정 때문이야. 선생님이 부정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온몸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날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답다 이러면 아름답나 봐 이렇게 아름다워 즐겁게 가는데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지? 이게 부정 3번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부정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3번 들어가 있어. 심지어 거기 중간에 이거나의 또 다른 표현은 뭐다? 또는 이라는 표현이야. 또는은 수학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데 부정이 3번 들어가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뭐야? 라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명제의 역이 대우라는 개념을 바로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 명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인간이면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정과 결론을 나눠서 명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명제를 가지고 이제 수학자들이 장난을 해요. 가정과 결론이 있지? 한번 거꾸로 바꿔볼까?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역이에요. Q이면 P이다. 우리 역자, 무슨 역자인 것 같아? 바꿀 역자예요. 무역, 교역, 뭐 이럴 때 역자 쓰지? 바꿀 역자. 자리를 가정과 결론부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원래 명제를 갖다 뭔 짓을 하냐면 또 얘를 자리는 바꿔봤으니까 한번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해볼까? 부정을 잔뜩 붙여버려야지. 낙P이면 낙Q이다. 우리는 요런 걸 수학에서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자리도 바꿔봤겠다. 부정도 취해봤겠다.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치해서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겁니다. 뭐 되겠어요? 낙Q이면 낙P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요 대우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 흥미로운 개념은 바로 요 명제하고요 요 대우는 이 화살표 뭐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동치관계라고 가르쳤지. 항상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반대로 말하면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에요. 되겠습니까? 요런 개념이 있어요. 왜요? 선생님? 자, 질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얘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이런 개념을 배웠다.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자, 여집합을 붙이면서 여집합 붙이면서 이 방향이 바뀌어서 P의 여집합을 향해서 입을 벌린 이런 구조가 됐어요.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예.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외우십시오 라고 했지? 자, 요런 개념을 배웠는데 뭔 짓을 하냐면 얘는 집합이잖아. 이 집합을 명제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대문자 P는 small p, 대문자 Q는 small q, 적곡지는 화살표.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도요 명제로 바꿔버릴 거야. 그럼 Q의 여집합은 소문자 쓰면서 낙 붙이면 되지. 낙Q. P의 여집합은 소문자 쓰면서 낙 붙이면 되지. 낙P. P. 그리고 적곡지 화살로 콕 찌르기. 이렇게 바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얘하고 얘는 사실 수학적으로 같은 표현이야. 얘하고 얘도 수학적으로 같은 표현이야. 그럼 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랑 얘랑도 같은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동치관계가 됐는데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와! 얘는 바로 자리를 거꾸로 교환하면서 부정시킨 대우라는 녀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고로 와 원래 명제와 대우는 서로 동치관계구나요. 자, 근데 여기에 역하고 이도 동치관계입니다 라고 나와있지. 그 이유는 이래요.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치자. 이런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의 대우 한번 불러볼까? 시작! 나피이면 나큐이다. 근데 얘가 얘잖아. 얘를 대우로 바꾸면 얘가 되는구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과 이는 마찬가지로 동치관계다예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아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나왔어. 아씨, 부정 열나 많네. 부정 너무 많으면 힘든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명제에 무엇을 이용하겠다? 대우를 이용하겠다요. 자, 대우를 구하기 위해선 가정과 결론을 좀 나눠놓고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해야 되지. 그래서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했다. 우리 대우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 시작! x는 2. 이거나 라는 표현은 부정을 해버리니까 뭐로 바뀌어요? and. y는 3. 이면. 자, 이 녀석 부정해버리니까 뭐가 돼? x 플러스 y는 5이다. 이런 명제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명제의 참거짓을 생각해보는 거지. x가 2고요. y가 3이면 x랑 y 더하면 5가 된대. 맞아? 틀려? 맞지? 어우 참. 이거예요. 원래 명제 자체가 너무 증명되기 어려울 때는 대우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대우가 이렇게 증명되기 쉬우면 대우로 풀고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 자, 우리는 5페이지에서 3단 논법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논법이에요. 되게 쉬운 개념이야. 하지만 애들이 문제 잘 적용 못 시키는 개념이야. 적용시키는 방법을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 라는 3단 논법이 있어요. 자, 논리적 증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증명법이지. 자, 그런데 사실 이 3단 논법에는 핵심이 있어요. 자, 이런 녀석을 이용해서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얘는 끝말 이어가기와 구조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야? 나, 인간 이렇게 갔어.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해? 인간이 또 필요한 거야. 인간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또 진행이 되는 거야. 나는 인간, 인간은 죽는다. 죽으면 천당 간다. 천당에 하느님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끝말 이어가기처럼 계속 이어가야지만 3단 논법이라는 명제를 3단 논법이라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3단 논법은 마치 뭐와 구조가 같다? 끝말 이어가기와 구조가 같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끝말 이어가기와 구조가 같다. 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 앞 페이지에 5페이지 도강 문제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끝말 이어가기와 구조가 같다 했죠. 이 문제 풀어보세요. 위에 있는 문제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네 3번 몇 번? 시연이 4번이라 4번 1번 3번 4번 4번 5번 김은군 5번 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하나를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푸는 방법 3단 논법으로 푸는데 3단 논법은 끝말 이어가기와 구조가 같다라고 했죠. 자, 우선요 참인명제 두 개가 주어졌어요. 날씨가 그냥 여기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라는 명제, 그리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라는 명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결론은요,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라는 최종 결론이래요. 자,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한데 그 명제는 뭐가 될까라고 묻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끝말 이어가기입니다 라고 했죠. 얘라는 결론을 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 봄이 와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봄이 오면 반드시 어떤 행위가 일어난대요? 꽃이 핀답니다. 그치? 예.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최종 결론이 제비가 돌아와야 한답니다. 제비가 돌아온다. 그럼 제비가 돌아오기에 앞서서 반드시 행해지는 뭔가가 있지. 그 행위가 바로 뭐예요? 날씨가 춥지 않아야 한다예요. 맞습니까?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하대. 그 한 줄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오는 요 명제 한 줄이 필요한 거야. 자, 끝말 이어가기와 구조가 같다라고 했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요. 중간에 있는 것들이 겹쳐야 돼.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명제가 필요해. 이명제. 자,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오이씨, 선생님 없는데요. 선생님 틀리셨는데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대우 되겠습니다. 자, 요 명제 대우 한번 불러볼까? 시작. 날씨가. 얘 부정하니까 뭐야? 추우면 어떠하다? 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 있나 찾아봤더니 정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패턴의 문제. 선생님이 옛날에 이 문제가 정석책이라는 교재에 실려 있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는 되게 오래된 문제야. 근데 참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수학을 배웠는데 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그냥 개념 설명 하나도 없이 문제만 풀어주는 선생님인 거야. 근데 이 문제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건 말이지.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얘가 돼. 너희는 이게 안 돼? 나는 되는데?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되지? 막 이러면서 열나 고민을 해도 안 돼서 막 끙끙댔던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고민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문제를 나중에 선생님도 여러 명의 수학 선생님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한테 딱 배우면서 아이씨 저런 문제였어? 머리로 풀라 그러더니 아니었네? 뭐 이러면서 넘어왔던 그런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요 3단 논법 마무리 짓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갈게요.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나는 죽는다처럼 P가 Q이다 라고 하면 중간에 반드시 얘가 꼭 필요해. 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Q이면 R이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다? P이면 R이다 라는 이런 3단 논법적 결론 낼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한번 볼까요? 자, 요때는 뭐야? P면 Q인데 Q면 R이고 R이면 S고 S면 Q고 이래서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돌아버리네요. 자, 요 두 번째 줄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동치관계.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동치관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즉 여기에서는요. 요게 있는 녀석이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죠. 즉 Q하고요. R하고요. S는 모두 다 동치관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요 이제 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5페이지 보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세 조건 PQR에 대하여 다음 추론을 옳게 결론 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런 문제 푸는 요령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 Q, R, Q 낫은 보지 말고 우선 문자만 봐. 그런데 3단 논법에서는 항상 중간에 같은 문자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누가 와야 돼? 얘가 와야 되는 거야. 왜? 얘만 두 번 있으니까. 그러면 요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자리를 바꿔야 되지. 대우 이용합니다. 뭐가 된다? 시작. 나 Q이면 나 R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P면 나 Q, 나 Q면 나 R. 결론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다? P면 나 R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즉 똑같은 문자가 항상 가운데에 오게끔 둘 중에 하나를 대우로 바꿔준 후에 논리관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2, 3, 4 해보십시오. 해볼 수 있는 분들은 2, 3, 4 해보시고요. 안 되는 학생은 선생님 같이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질문.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 없습니까? 다 잘 되셨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나?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온풍기를 좀 쐬고 있다가 살짝 켰어요. 추운 얘기하십시오. 사실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거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되게 더워요. 따뜻해요. 겨울엔 좋은 자리야.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다시 5페이지 밑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우선 제일 중요한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그 스킬이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 사이에요.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그린다. 모든 풀이를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정답의 확률이 가장 높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오면 무조건 양방향 화살표를 그린 후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출제자가. 야, 여기가 이제 주어야. 은는 이가로 끝나면 주어인가 알죠? 자, 그리고 B이다 이렇게 끝나면 얘를 수로라고 해석할게요. 그러면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거야. 여러분한테.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라고 질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요.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더니 A에서 B로 가는 건 확대 해석되면서 참이야.
그러면 다시 거꾸로 B에서 A로 가는 건 축소 해석이 되니까 거짓이 되겠지. 이처럼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참이면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화살표를 그리고 맞다 틀리다를 표시했는데 OX의 상태가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면 얘는 우리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요.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게 거짓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A, B 주어와 수로의 사이즈가 똑같아. 인간이면 인간이다. 이런 사이즈야. 똑같아. 그러면 가정에서 결론으로 가든 결론에서 가정으로 가든 항상 참이지. 이럴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그러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겠니?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우리는 항상 앞에서 뒤로 가는 것에 익숙해.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참인 요런 것에 익숙해요. 충분 조건은 굉장히 우리의 심리에 참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너무 쉬워.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게 참인 경우는 왠지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공식처럼 껄끄러운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진짜 수학 문제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필요 조건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무엇을 넣을까는 양방향 화살표를 그린 후에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면 충분 조건, 반대면 필요 조건, 양쪽 다 똑같이 참이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됐나?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너무 잘 풀기 시작하는 거야.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래서 출제자가 고민을 해요. 아씨, 애들 좀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 너무 잘 풀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그런 살짝 문제를 꼬는 패턴이 바로 뭐냐면 얘예요, 얘. 이거 무슨 글자야? 의라는 글자야. 자,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라는 문제가 갑자기 A는 B의 무슨 조건이냐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는 어떻다? 그냥 똑같은 문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는 B이기 위한 혹은 A는 B의 무슨 조건이냐라는 두 개의 문제는 같은 표현이다.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은는 이용해서 주어부만 찾아내시면 남은 건 수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이 문제를 꼬기 위해서 또 쓰는 치사한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문제를 이런 패턴으로 내는 거야. B이기 위한 A는 무슨 조건이냐 이러면 애들은 보통요 이 앞부분을 주어라고 생각해. 그냥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사실 주어는 얘잖아. 맞아? 즉 얘는 필요 조건이지. 그런데 애들은 이 화살표랑 똑같네? 아무 생각 없이 충분 조건 이렇게 써서 오답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치사한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종종 수학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어. B이기 위한 A는 무슨 조건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딱 보이면 무슨 생각해야 돼? 출제자가 우리 좀 헷갈리게 해가지고 문제 점수 깎아내려고 꼬고 있네? 이럴 땐 그냥 원 상태로 바꿔놓고 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꾼다?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 으로 바꾼 후 풀이하시면 돼요. 바꾸지 않더라도 이게 바뀌어 있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알면서도 요거 때문에 많이 나가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녀석의 참거짓은 무엇으로 판단한다? 확대는 맞고 축소는 틀리다로 해석하시면 된다예요.